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뽑은 2020년도의 최애 스쿠터는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똑똑한 라이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씨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해서 125 이하의 스쿠터들 중에 최고의 스쿠터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다 PCX 125. 모두가 인정하는 스쿠터, 연비와 승차감, 내구성까지 거의 모든 걸 갖춘 스쿠터죠. 그래서 인기가 엄청나게 좋았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차량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신차 가격이 403만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신차가 부담스러울 시 중고로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고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스쿠터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느냐? 조금 공부하고 가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중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센터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야마하 MX 125입니다. 위 PCX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완전 다른 습성을 가진 스쿠터죠. 혼다의 PCX 경우 조금 무난한 스쿠터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MX의 경우에는 은근히 속도를 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RPM에서 타는 재미가 엄청나게 좋은 스쿠터죠. PCX는 조금 타시다 보면 약간 지루한 감이 있는데 이 녀석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단점으로는 이런 속도에 대한 유혹을 잘 견디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MX 스쿠터도 괜찮은 스쿠터 중에 하나입니다. 신차 금액은 395만원이고요. PCX에 비해서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 달려있기 때문에 미끄러운路面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브레이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스쿠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다니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천천히 다니는 게 가장 현명한 라이딩 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SYM에서 나온 보이저 125입니다. 한때 125 스쿠터를 평정했던 스쿠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PCX와 MX의 호황으로 시들어버렸죠. 하지만 아직까지 부산이나 경남 일대에서는 보이저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덩치가 큰 스쿠터, 즉 빅 스쿠터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안정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타면 안정감이 상당히 괜찮은 스쿠터입니다. 제가 보이저 스쿠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성차감이 정말 좋은 스쿠터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125 이하 스쿠터 중에서 가장 성차감이 뛰어난 스쿠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과 좋아하는 성능을 가진 스쿠터는 아니지만 성차감 하나만은 최고의 스쿠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죠. 예를 들어 장거리를 탄다든지 배달 대행을 위해서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 라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스쿠터 자체를 오래 타다 보면 진짜 머리가 띵할 정도로 피로도가 금방 오거든요. 보이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스쿠터들에 비해서 괜찮은 편입니다. 신차 가격은 419만원 정도고요. 야마하 MX나 혼다 PCX에 비해서 내구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SYM 크루심 125. 보이저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ABS 그리고 디자인, 무게가 조금 보이저보다 더 무거워졌죠. 차량 가격도 479만원, 조금 비쌉니다. ABS가 달려있고 차량이 조금 덩치가 크다고 해서 가격이 479만원. 저는 가격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하지만 크루심 125도 많이들 타고 다니십니다. 부산에서는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크루심 125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전 덩치 큰 오토바이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거. 다음, 킹코에서 나온 다운타운 125 ABS입니다. 125라 하기엔 다소 큰 덩치를 가진 가장 인상적인 녀석입니다. 수치상으로 출력은 되게 높습니다. 막상 타보면 언덕에서 무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저하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차량 가격은 459만원 정도입니다. 크루심보다는 조금 싸죠. 크루심이 좋냐 아니면 다운타운 125가 좋냐 이렇게 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차감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이런 빅스쿠터 계열들이 PCX하고 MX는 빅스쿠터 계열은 아닙니다. 그 애들보다 덩치가 조금 더 작아요. 중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빅스쿠터 계열들의 스쿠터들이 대부분 성차감은 조금 괜찮습니다. 크루심 125도 ABS가 달려있지만 다운타운 125도 ABS가 달려있습니다. 미끄러운路面에서 급브레이크 시 상당히 안정감 있는 브레이크 성능을 발휘하는 스쿠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킹코에서 나온 엑스타운 125. 다운타운과 거의 비슷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다운타운보다는 엑스타운이 더 이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스쿠터는 아닙니다. 엑스타운 역시 무게가 좀 있고요. 성차감은 대부분 다 이런 빅스쿠터 계열들은 MX나 PCX보다는 조금 더 좋다. 차량 가격은 409만원. CC는 작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가파른 언덕에 올라갈 때는 출력이 조금 저하된 그런 성향을 가진 스쿠터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7번째, 혼다 벤니 110입니다. 차가 되게 낮고 귀여운 외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스쿠터입니다. 원래는 상업용으로 개발해서 출시가 되었는데, 상업용이라고 하면 여러 지형들을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벤니 110 같은 경우에는 힘이 되게 없습니다. 100cc라는 엔진 출력에 비해서 힘이 되게 조금 부족한 느낌을 가진 스쿠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덩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벤니를 타고 가파른 언덕을 지나갈 때면 올라가고 바로 오토바이를 판매할 정도로 힘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드럼 브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성능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단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출력이 부족하고 서스가 완전 안 좋습니다. 상업용으로 제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진짜 성차감 자체는 스쿠터들 중에서 최악이지 않나. 그래서 쇼바를 바꿔서 타보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대부분 이뻐서 구매를 하시는데 출력과 성차감 때문에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은 스쿠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125 이하 스쿠터 중에서 제일 이쁜 스쿠터라고 보면 되는데, 디자인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초보라든지 키가 작으신 분들이 벤니 110을 유심히 많이 보시고 선택하려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디자인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음 또 넘어갈게요. SYM에서 나온 Z14. 가성비 좋은 125cc 스쿠터라 처음에는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내구성 때문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죠. 아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타보고 느낀 점이 약간 조잡하고 가성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딱 금액에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스쿠터였습니다. 굳이 내가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Z14는 저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차량 금액은 289만원이고 순행 125라서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왜 이 금액으로 했는지 타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타보고 나서 실망감은 더더욱 더 컸던 스쿠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9번째, 혼다에서 나온 SCR 110 알파입니다. 좀비 스쿠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스쿠터들 중에 하나인데요. 출력 안 좋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내에서 주로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출력 정도는 나옵니다. 디자인은 조금 아쉽지만은 성차감이라든지 내구성, 연비 따진다고 보면 SCR 110 알파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스쿠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쉬운 건 이제 단종된다는 점. 좋은데 왜 단종되는지 이유는 배출가스 기준 자체가 유로5로 되었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어서 단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은 248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CR 110 알파를 가지고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힘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배달을 하셔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스쿠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혼다에서 나온 SCR 100. 제가 15년 정도 계속 타고 있는 스쿠터죠. 좋아서 탄다기보다는 스쿠터라는 게 계속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굳이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 타자 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고, 고장은 아직까지 안 나고 잘 굴러다니는 내구성 정말 짱짱한 스쿠터입니다.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게 승차감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PCX라든지 MX에 비해서 또 속도가 그렇게 더 빠른 편도 아니에요. 최고속 80 정도 노는데 80 정도면 시내에서 운행하기 딱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거리가 안 되느냐,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장거리도 가능한 스쿠터입니다. SCR 100의 최고의 장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해놔도 전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는 그런 스쿠터입니다. 이쁘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스쿠터들은 사람들의 손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차주의 입장으로서 조금 불안하죠. 남들이 이렇게 봐주고 와 이쁘다 하면 좋겠지만, 근데 SCR 100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에서는 짱입니다. 그냥 지나가요. 시내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타고 나가서 장시간 세워넣어도 그 다음날 또는 2, 3일 지나도 그 위치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게 바로 SCR 100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잖아요. 내구성 하나는 정말 짱입니다. 다음 11번째, 혼다에서 나온 준머 X 110. 대부분 준머 X 110이 SCR 110 알파랑 벤니 110 엔진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다른 엔진입니다. SCR 110과 벤니 110도 엔진이 달라요. 이 엔진들에 비해서 준머 X 110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조금 높습니다. 보통 준머 50을 생각하고 준머 X 모델을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틀 자체가 준머
줌모 50이 뼈대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흡사하지만 그래도 줌모 X 같은 경우에는 줌모 50하고는 이름만 조금 비슷한 것 말고는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줌모 50은 상당히 깜찍하고 귀엽고 그냥 뼈다구만 있는 그런 카울은 앞에 프론트 카바하고 휀다 정도만 있고 그 카울 자체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죠. 꼭 마치 작은 탱크처럼 디자인으로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스쿠터죠. 근데 줌모 X 같은 경우에는 줌모 50의 그런 깜찍하고 단단한 느낌은 거의 안 듭니다. 반대로 50cc에 조금 부족했던 출력을 줌모 X로 해서 그걸 좀 더 채웠다는 거 말고는 완전 다른 장르예요. 줌모 50 같은 경우에는 서스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서스 역할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줌모 X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비중을 좀 더 많이 줘서 아마 125 이하의 스쿠터들의 쇼바 중에 앞쇼바 같은 경우는 쇼바 용량 자체가 제일 큰 스쿠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이라면 줌모 X 같은 경우에는 무난함과 타는 재미까지 같이 겸비한 스쿠터입니다. 배달 대행이라든지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앞발판 말고는 공간 자체가 거의 안 나오고 탑박스를 장착하려고 할 때 차대 뒤에다가 탑박스 브라켓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줌모 X의 탑박스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차체 뒤에다가 장착해버리면 장시간 운행 시에는 탑박스 브라켓이 깨집니다. 별도로 다른 탑박스 브라켓을 장착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트 위에다가 장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시트 위에다가 장착을 하는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뒤에다가 장착하는 탑박스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중고 가격도 한 200만원 중반대, 초중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 스즈키에서 나온 신형 어드레스 125. 구형 어드레스 125 같은 경우에는 작고 컴팩트하고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신형은 뭐 저래? 저게 어드레스야? 원래 가지고 있던 어드레스의 특성 자체가 신형 어드레스는 거의 사라졌어요. 별 그냥 기대 안 하고 시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타보고 나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진가를 느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스즈키 차인데 혼다 차를 타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어요. 연비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엔진의 부드러움도 그렇고 단지 디자인이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스즈키 메이커의 125 이하 스쿠터 중에서는 구형 어드레스 125를 가장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런 디자인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259만원.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스쿠터였습니다. 13번째, 야마하에서 나온 악시스 125입니다. 125cc의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는 스프린트형의 스쿠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차량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기대를 가지고 악시스 125를 탔어요. 출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MX라든지 PCX의 초반 토크나 이런 것들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속도. SCR 110 알파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PCX만큼 MX만큼의 출력은 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조금 부드럽다는 느낌? 보통 야마하 차량들이 대부분 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악시스 125 같은 경우에는 혼다 차처럼 조금 무난하다 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스쿠터였습니다. 차량 가격은 259만원이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악시스 125는 인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구형 어드레스 125가 나왔을 때 출시되었다면 상당히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요즘 사람들이 보는 디자인에는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인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다음 14번째, 야마하 조구 125.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이런 작은 차체의 125를 지금은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거의 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이든 뭐든 그냥 무난했던 스쿠터인데 인기는 그렇게 없었어요. 차량 금액이 189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15번째, 버그만 125 ABS입니다. 빅 스쿠터들 중에서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보이저, 크루심, 킹코에서 나온 다운타운 125, 엑스타운 125에 비해서 비슷한 덩치지만 시트고가 제일 낮아요. 빅 스쿠터 계열들은 시트고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버그만 125는 그에 반해서 저처럼 키 작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낮은 시트고가 장착된 스쿠터였습니다. 대부분 덩치가 큰 125 스쿠터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출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언덕이 심한 곳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반면에 버그만 200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짱이에요. 별로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타보니까 완전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은 아니지만은 성능 자체가 디자인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버그만 200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300 밑으로 쿼터급 정도의 스쿠터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버그만 200을 살 것 같습니다. 버그만 125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많이 부족하고 금액도 싼 금액이 아닙니다. 판매 금액이 459만원. 빅스쿠터들은 그 정도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16번째, 야마하에서 나온 트리시티 125. 대리에서 나온 3륜들은 금액이 조금 비쌌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약간 날렵하게 만들어서 야마하에서는 출시를 하였는데요. 타보면서 제가 느낀 게 3륜이라고 하면 보통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2륜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트리시티 125를 타면서 3륜인데 왜 2륜의 스쿠터를 타는 느낌이 들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접지하는 면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2륜보다는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타면서 느꼈던 건 이거 3륜인데 2륜의 스쿠터처럼 슬립하면 넘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3륜임에도 불구하고 2륜보다 이게 더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2륜보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퀴만 3개인 스쿠터 정도의 느낌, 2륜이랑 별 차이를 못 느꼈던 스쿠터, 굳이 왜 이런 3륜을 타지? 라는 의문을 들게끔 했던 스쿠터로 기억이 남습니다. 야마하 하면 타는 재미가 있는데 트리시티는 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스쿠터 중에 하나였고요. 승차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나중에는 진짜 더 좋은 3륜이 나오겠죠. 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안전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야마하에게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계속 오토바이라는 장르 자체가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스쿠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륜 스쿠터들을 개발을 더 많이 해서 점점 더 안전한 3륜 스쿠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식에서 트리시티 같은 경우는 한 450만원에 팔았거든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판매도는 많이 못 미쳤죠. 한마디로 이것도 아마 실패한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3륜, 더 좋은 3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 17번째, 혼다에서 나온 디오 110. 혼다 코리아에서 나온 디오 110이랑 병행으로 나온 디오 125랑은 완전 다른 모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똑같은 장르의 CC가 더 높은 스쿠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달라요. 혼다 코리아에서 출시한 디오 110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스쿠터를 소개한 적은 제가 없습니다. 16년도쯤이었나 지금도 이 오토바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줌머 X와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스쿠터고요. 가볍고 PCX하고 동일한 휠 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 사이즈가 14인치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바퀴의 굵기를 많이 따지는데 바퀴 굵기보다는 림의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림이 크면 클수록 주행 성능은 조금 더 안전합니다. 굵기보다는 림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 14인치 휠에 110cc 엔진이 탑재된 스쿠터입니다. 혼다 코리아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스쿠터들 중에 하나였죠. 왜냐면 휠 자체는 크지만 바퀴 굵기가 좀 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오 110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혼다 코리아에 가면 다른 오토바이들은 다 팔리고 없으면 디오 110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는데 디오 110은 타보면 생각이 완전 달라져요. 상당히 매력적인 스쿠터고요. 신차는 단종되었지만 중고 가격도 지금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 초반이면 살 수 있습니다. 중고 스쿠터를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무조건 깨끗한 매물이 있으면 디오 110 구입하십시오. 성차감, 내구성, 연비, 중고 차량 가격 너무너무 좋죠. 진짜 메리트 있습니다. SCR 110 알파랑 벤리 110이랑 엔진이 달라요. 디오 110 엔진은 고성능 엔진입니다. 출력이 더 높아요. 타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좋고요. 그냥 다 괜찮습니다. 신차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차량 상태를 잘 보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다음 18번째, 혼다에서 나온 엘리트 125. 초창기 때 출시했을 때 타보고 그 다음에 손님들 때문에도 한번 타봤는데 돈 주고 구입하고 싶지 않은 스쿠터 중에 엘리트 125가 속해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는 타면서 억수로 만족하는데 왜 니는 왜 이런 말을 해? 방금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 좋게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은 좋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처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은 건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좋은 건데 다른 분들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혼다에서 나온 바리오 125 내지는 클릭 125. 녀석도 지금은 단종됐죠. 구형 PCX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서 판매 당시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단종됐고 중고로만 구입할 수밖에 없죠. 병행 수입을 해서 판매됐던 금액이 한 249만원 정도인데요. 내구성도 좋고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쉬운 점은 뒤에 짐대를 달면 짐대에 연결되어 있는 차대가 조금 끊어지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럼 짐대 안 달면 되죠. 상업용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저렴한 걸 찾았던 분들은 이런 클릭이나 바리오 125를 많이 선택해서 구입을 해서 타고 다녔거든요. 대부분 다 차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접하고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249만원이라는 금액대를 유지하고 출시했다고 하면 상당히 인기가 많았겠죠. 그리고 바리오가 단종되고 신형 클릭이 넣었을 때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PCX도 그렇지만 초반 토크와 중반 토크가 되게 좋은 스쿠터였어요. 단점으로는 브레이크가 조금 밀렸습니다. 캘리퍼 자체가 용량이 작았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조금 밀렸어요. 그래도 그때 판매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베스트 5 안에 듭니다. 스프린턴 계열의 스쿠터다 보니까 타는 재미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20번째 야마하에서 나온 시그너스 X 125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서 한 2년 정도 타고 다녔는데 PCX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시그너스 X를 타고 다녔습니다. 출력도 승차감도 모두 좋았던 스쿠터였습니다. 판매 당시에 시그너스 X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 가격이 그때 당시 사실 어드레스 125 구형이랑 양대 산맥이었는데 어드레스 125보다는 조금 더 비쌌어요. 시그너스 125는 어드레스보다는 훨씬 더 비쌌습니다. 물론 지금은 단종되었고 중고로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그너스 X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스쿠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넘게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딱 20개 정도의 125 이하의 스쿠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서 최종 베스트 5를 가려야 되겠죠. 베스트 5 5위 스즈키에서 나온 신형 어드레스 125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4위 바리오 125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위 야마하 MX 125. 모두가 사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 혼다에서 나온 PCX 125. 예? PCX 125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두두두두두 1위는 혼다에서 나온 디오 110입니다. 타보십시오. 진짜 괜찮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디오 110 안 그래도 많이 없는데 한번 잘 찾아보시면 괜찮은 거 나올 겁니다. 왜 디오 110을 정했는지는 14인치 휠 사이즈의 주행 안정감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판매 당시 인기가 너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은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량 무게도 가볍고 한국 지형에 타고 다니기에 좋지 않나. 그래서 제 스쿠터의 베스트 1위로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2021년도에 아마 새롭게 출시되는 스쿠터가 많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출시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타서 제가 좋아하는 시승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냥 재미로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너무 아니다, 별로다 그런 댓글은 달아주시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댓글 부탁드리고요. 추운 겨울에는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고 천천히 타는 똑똑한 라이더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개인적으로 정한 베스트 5 125 이하 스쿠터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